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셀코TV에서 고지식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고지식함이란 고자가 높을 고자고요. 지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높은 지식 수준의 높은 내용을 전해드린다는 얘기인데, 또 제가 이 제목을 참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가 좀 고지식해요. 아주 중의적으로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정보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저랑 같이 이 방송을 진행하고 질문하고 서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미모의 배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첫 방송입니다. 네. 네. 역시 제 관심 분야이기도 했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제 나이 60이 넘도록 매년 반복될까? 물론 그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장마철이 되면 여전히 반복되는 수해가 있고, 네네. 그 수해에서 사실 재산상의 피해라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도와가면 되지만 네. 인명 피해를 접할 때마다 아직도라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명 피해가 나면 늘 말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 시스템은 언제까지 반복될 건가? 그래서 이런 수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생기면 힘없는 말단 공무원들만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오송, 충북, 청주시 네. 오송읍 궁평리 지하차도입니다. 네네. 네. 청주 오송에서는 둑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게 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냥 기사로만 접했을 때 네. 2호강 강물이 넘쳐서 네. 가장 낮은 지역에 약간 오송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간 거다라는 네. 사실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궁평제 지도가 나오는데 궁평제 2차 지하차도에 요 지하차도가 지금 보면 두 개가 있는 요 길은 36번 국도고요. 네네. 궁평 지하차도는 지금 가로로 있는 겁니다. 가로로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붉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네네. 그게 진출입로예요. 저 구간이 완전 지하 구간이 450m. 그다음에 진입로 구간까지 합치면 600m 정도가 지하차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파랗게 나무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 저 부분이 지하차도 구간이에요. 600m면 굉장히 기네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하기 쉬운 데는 강남에서 분당 가는 내곡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차도 그러면 철길 밑에 지하 가는 이렇게 지하차도 짧은 것만 생각했잖아요. 저도 아니 그 짧은 데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됐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궁금하면 이제 뒤져보는 사람이거든요. 봤더니 야, 저렇게 긴 구간이 지하 구간이고 바로 옆에 미호강이 저기서 구간이 한 500m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맨 화면의 하단에 공사 중인데 저기가 미호강이에요. 네네네. 아래쪽 여기가. 네네. 미호강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한 5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시제방에 뚝뚝이 무너져갖고. 거기가 이제 저기 밑에 지금 도로 하천 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리 공사를. 네네네. 저기 공사하느라고 밑에다가 저기를 한 거죠. 네네. 원래 있던 제방을 흘러낸 거죠. 네. 흘러내고 장마가 됐었는데, 네. 그거를 막지를 않고 그냥 계속 요즘 자료화면 나오잖아요. 네네. 인부 6명이 가서 이렇게 모래포대 쌓고 앉아 있는 그런 안이한 대처를 한 거죠. 조대목에서. 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어찌됐든 저거를 방치해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어쨌든 진상규명하라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차는 저게 맞아요. 왜냐하면 미호강의 반대편 강둑은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호강이 강둑이 높은데, 지금 위에 게 보면 네. 미호강의 이제 그 강둑이에요. 네. 그래서 홍수 수위까지부터 시작해서 범람하는 데까지는 여유가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홍수 경보 수위가 8m죠.
네네네. 8m고 그다음에 양쪽 제방 높이가 12m예요. 네. 조중의 일부를 미호강 넘는 교량 공사하는 부분을 헐어낸 거예요. 다리 공사를 하려고. 그렇구나. 볼로만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게 제방 공사 다리 넘느라고 제방을 일부 구간을 헐어내지 않았다면 그냥 찰랑찰랑거리면서 미호강에서는 범람이 안 생겼을 거예요. 넘치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1차로 원인을 따지자면 근접한 원인을 따지자면 네. 자꾸 왜 통제를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조개 찰랑찰랑 공사 부위가 물 넘어갈 것 같은 거를 주민들이 소방서에도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소방서에 신고받았는데 그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저기를 담당 시청 공무원한테 연락하라. 아, 이 대목도 잘못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쵸. 연락받았으면 그러냐 확인해보고 그쵸. 공무원들끼리 연락해야지. 주민이 그거 보고 신고했는데 네가 그거를 다른 직접 시청에다 연락해라. 그것도 이제 무사한 일이죠.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잘못한 대목은 다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네네. 수사를 우리가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서 하면 네. 조목조목 그 문제는 다 드러날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 사진 4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이번에 침수됐을 때 그 당시 상황이에요. 네네. 이제 안 들어갔죠. 네. 예.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다 막혔죠. 이때는 안 들어갔죠. 요전에 들어간 차들이 이제 희생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궁평 지하차도를 보기 전에 미호강을 봐야 돼요. 네. 미호강 사진이 이거예요. 지금 좀 36번 국도 보이죠? 아, 네네. 네. 36번 국도의 궁평 지하차도가 아니 왼쪽이요. 거기가 사고 난 지점이에요. 36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자리 있죠? 그게 지하도예요. 남북 방향으로. 네네네네. 예. 그걸 확대한 지기 밑에 사진이에요. 네네. 구글링 사진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 부분이 400m예요. 450m. 그 지하도에서 침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미호강이에요. 네. 자, 사고가 난 지역은 어디냐면 병천천하고 미호강이 만나는 Y자로 만나는 지점 저 자리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 미호천이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 그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개발을 하느라고 금강 유역은 전부 다 준설도 하고 보도 만들었어요. 네. 그때 4대강 주지류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흘러 들어가는 지천들에 대한 공사도 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금강에 흘러 들어간 지천 중에서 제일 큰 강이 미호천이에요. 그 당시는 미호천이었는데 지금은 미호강으로 바뀌었어요. 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옆에 동진평야가 있으니까 동진강으로 바꾸자고 한 주장도 있었던 거고 네. 이 미호천에 지나가는 지류가 15개예요. 여기 큰 그림만 해도 10개쯤 되잖아요. 네. 이 지류에 흘러 들어가는데 이 미호강은 전혀 하상, 강바닥을 공사를 안 했어요. 자연하천으로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이. 이게 강이에요. 그러니 강바닥하고 바깥하고 높이가 거의 유사해요. 심지어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호천 지금 사고 난 지점이 아래쪽이에요. 조천과 미호천이 만났는데요. 네네. 경천천 그 위가 있었고, 그 윗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호천 상류에 청조공항 옆에는 강바닥이 저 정도예요. 낮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네요. 평야랑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 뚝을 얼마나 쌓아야 이 강이 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이 써야겠죠. 그게 언제까지 쌓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강바닥을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준설 작업이고 네. 이 모든 준설 작업을 통해서 강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그게 물그릇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네. 미호천만 금강에서 개발이 준설이 전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게 제1 아주 따지면 원인의 1번이죠. 그게 왜 안 됐냐 그러면 이 미호천에는 대한민국에서만 자라는 미호종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수생 그 미꾸라지 일종인데 미호종개라는 게 살아요. 그 미호종개를 보호하자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작업을 못한 건가요? 네. 환경단체 때문에? 근데 환경단체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미호종개를 보존하기 위해서 준설을 막았는데 네. 지금 이제 환경단체나 그 길을 변호해주는 신문의 논조는 뭐냐면 우리는 강폭은 늘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게 파자는 게 아니라 옆을 늘리자? 어떻게 늘려요?
강폭을 어떻게 늘려? 물론 지금 사고 난 지점에 강폭은 조금 좁기는 해요. 네. 근데 넓히려면 어떻게 넓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강을 파내서 넓히는 거죠. 실제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강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게 준설이에요. 맞아요. 강폭은 늘리고 준설은 하지 말자. 뜨거운 아이스 커피를 달라는 얘기죠. 아, 어렵네요. 네. 그 미호 종계를 보호하자는 게 얘네들 그 환경 단체의 가장 큰 주장이었고 네. 그 당시 충북지사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 좀 내려보실래요? 이분은 지금도 언론사들이랑 인터뷰할 때 자기 실명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인터뷰를 하긴 했더라고요. 충북지사를 3선을 연임해서 12년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분도 이 미호처럼 미호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보면 알죠. 그래서 4대강 개발에서 미호천 개발, 미호강 개발하는 그 준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행정부에서 실행을 못합니다. 각 시군구에서. 왜?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못한 거예요. 지금 와서 사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의사의 본질이 뭐냐면 병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환경단체가 잘못된 건가요? 저 미호강의 그 준설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환경단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미호 종계를 보호하자. 그리고 또 거기서 다른 그 어종도 찾은 게 있어. 내려보실래요? 흰수마자라고 하는 저것도 잉어가의 작은 토속식물이에요. 네네. 저게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멸종위기의 야생동 수생동물이죠. 네. 예, 그것도 1급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자연하천 개발되지 않은 준설이 되지 않고 그냥 자연하천으로 내버려 둔 모래바닥에 모래를 파서 거기서 이제 기그를 하는 네네네. 그런 두 종류의 수생동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보호하자는 얘기 동의하죠. 네. 그걸 보호하려니 강을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강을 건드리지 않으니 하상이 올라가요. 계속 퇴적이 될 거 아니에요. 천정천이라고 여러분들 뭐 다 옛날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네네네. 이게 우리 이제 땅은 이제 기반함 돌 위에 이제 우리 그 흙이 쌓여갖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응사 짓고 집 짓고 사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강에서 산에서 비가 와서 물이 쓸려 내려올 때 물만 내려오질 않죠. 토사를 밀고 내려오죠. 네.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산에서 평지가 되면 안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겠죠. 예. 근데 사람들은 물가에 살까요? 모래바닥에 살까요? 모래바닥에 모든 문명은 4대 강 유역에서 세계 4대 문명이 다 강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물은 있어야 돼요. 홍수 피해를 두려워하지만 물은 늘 있어야 돼요. 홍수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물가에 모여 살 수밖에 없고 모두 거기서 농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사람은 모여 살아야 돼. 그런데 물이 넘어. 어떡하겠어요? 옛날에는. 물이 넘친다. 그러면 뚝을 쌓았겠죠. 그쵸. 그게 제방이에요. 네네. 자, 제방은 쌓고 매년 물은 토사를 갖고 내려오고 그럼 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높아지겠죠.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뚝은 더 쌓기는 하죠. 네.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오송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도 이미 한번 물난리를 크게 겪었어요. 아, 저도 그 기사는 봤던 거 보셨죠? 네네. 네. 그러니 거기서 시장 하신 분, 도지사 하신 분들이 이 강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책임자가 되면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홍수가 1년 12달 생기지는 않아요. 지나가 버려요. 네. 내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강을 준설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근데 저기 미호종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환경단체, 흰수마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환경단체는 늘 그걸 일을처럼 반대 시위를 해요. 제가 시위 사진 하나 갖다 준비한 거에서 보세요. 미호강 상생협력, 미호종계 돌아와요. 저러고 늘 시위를 하는데 네. 자 이제 홍수 피해는 지나갔어요. 네. 예, 편안한 시간에 하는 편안한 시간. 이거 청주 무심천 사진이에요. 네네. 예. 청주 무심천도 이게 도심 한강처럼 한복판을 지나가요. 저 물 넘으면요 주변에 시 지역에 도심 상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청주란 도시도 무심천을 주변으로 사람들 모여 살았죠. 네. 그러니 저러고 시위하는데 어느 기관 그 지자체 단체장이 저걸 막으면
저 반대로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할 만큼 배심 좋은 우리나라 선출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만 아니면 되고 떼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진 거죠. 그래서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에 12년 하면서 자기 임기 끝나는 해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고 퇴임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시종 지사가 물러나고 지사가 바뀐 게 또 얼마 안 됐죠. 예. 그렇게. 예. 그럼 하고 있냐?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반대는 극렬하고 이해 당사자는 많지 않아요. 지금 또 이제 미호천 거기 제방 공사했던 그 부분에 그 행복청인가요? 네네. 행복도시 뭐 그 하는 네네. 책임자들은 처벌 받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처벌 받아야죠. 네네. 예. 만일에 그렇게 해서 임시로라도 제방을 흘러내고 공사를 했으면 이번에는 두껍게 파일을 박아서 네. 임시 원상 복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모래만 퍼고 있었으니 그거를 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는 그쵸,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황인데 네. 응? 그런 거는 맞지만 그러면 그게 공사가 끝나면 다음부터 요보다 좀 더 하면 이제 하천 전체가 범람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도 가서 계속해서 미호강은 저런 식으로 천정천으로 내버려 둬야 될 거냐. 네네.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청주시나 충북에 있는 많은 환경 단체들은 이 준설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판단의 오류라고 봐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미호강 넘쳐서 사람 인명피해 나게 해야지 그러고 미호강을 보호하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겠죠. 다 선이에요. 네네. 사람도 살고 미호종계도 살고 흰수마자도 사는 공존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자였다면 네. 일정 부분의 저 넓은 강폭에서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준설은 하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호종계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준설 방법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도 6,400억인가가 그때 신청된 게 있어요. 국고에.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네. 이번 수해의 원인에 뭐 이렇게 원초적인 거? 아주 근본적인 요인 네네네. 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한번 되짚어 보자. 네네. 자꾸 왜 그때 시간에 맞춰서 막지 않았냐. 그 이야기가 주된 약간의 화두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언론은 그것만 받아요. 네. 그리고 환경단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어쩜 우리나라에서는 성역처럼 생각을 해요. 환경이란 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4대강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 그 반대가 먹혔죠. 그때나 지금이나 4대강은 개발을 해야 되고 네. 4대강 유역에 있는 지천까지 개발을 해서 인간한테 해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개발을 해놔야 된다. 여기서 개발이라 해서 뭐 거기다 공사지 건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강바닥 높아진 것만큼 긁어내고 그다음에 주변에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이런 극한호우 때 천재지변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네. 예, 그런 게 제가 한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사고 당시 화면을 제가 한 두 군데를 찾아놓은 게 있는데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어가는 차들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오른쪽에 어느 한 차는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CCTV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쵸, 서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네요. 예, 이 오른쪽에 차가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망설인 거예요. 네네. 몇 대 차는 들어가요. 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는 이걸 크게 안 다루고 그냥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안타까운 대목이 첫째, 왜 그때 소방당국이나 경찰이 막지 않았냐. 지금 이제 그 순찰차 블랙박스가 계속 조작이 됐다 안 됐다고 경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가는데 네. 요 시간이 불과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막았어야 되냐면 2시간 전에 막았어야죠. 이제 저기 미호강 옆에 그 공사장에서 물이 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쵸. 소방청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행정 담당 그 시청에 연락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방당국이 직접 나와서 막든지 경찰에 통보해서 빨리 가서 확인하라든지 그쵸. 소방차가 출동했어도 되고 확인하고 그때 막았어야 돼요. 그쵸. 이 순간에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쵸. 저 순간 신고를 하게 이거는 되면 순전히 이제 아무리 신고해도 막을 수 개인 있는- 판단이잖아요. 그쵸.
오른쪽에 지금 요 CCTV 블랙박스에서 찍고 있는 사람은 망설이고 있고 왼쪽으로 추월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기를 출근길로 이용했거나 왜냐하면 다른 데가 다 막혔으니까 다른 데가 다 막혀서 돌아가는 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근해야 된다는 강박이 뒤에 있는 거야. 그렇죠. 자연주의를 떠나서 예, 뭐 네. 설마 여기서 침수가 되리라는 생각은 까마득히 못하고 못하셨겠죠. 예, 네. 나는 저기를 가야 된다. 우리는 모든 직장 가진 사람들은 갖고 우리 방송 스케줄 잡히면 늦으면 난리 나죠. 딱지 떼고라도 달려갑니다. 그렇죠. 이거 예. 나중에 체결하고 어쨌든 네. 여기를 늦지 말아야지 이러고 가죠. 그 마음이고 얼마나 쫓겼겠냐고요. 그러나 요 찍은 신분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셨던 분인 것 같아. 고민하고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다른 분들도 이제 들어가셨다가 돌아 나온 분들 여기 있어요. 앞에 가서 몇 분은 돌아 나온 또 분들. 이제 뒤에 있는 차들을 예, 그때 있는 것만 내보내시더라고요. 내보냈죠. 이제 네. 거기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네, 네. 그때 돌지 않고 밀고 가신 분들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이거예요. 이건 나가는 쪽이에요. 네. 자, 이분은 당황했겠죠. 나가려고 하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엄청 이분들은 많아요. 뭐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전속력으로 몰고 나가요. 네. 근데 왼쪽으로 들어온 차들이 있어요. 저렇게 찾는데도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이 차가 나갈랑 말랑하고 너무 힘겹게 나가고 있는데 네. 왼쪽으로 차가 들어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죠. 저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셨겠죠. 급했겠죠. 가야 되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단속하지 않았던 차단하지 않았던 경찰, 소방공무원, 다른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책임을 져는 게 당연하긴 하나 네. 지금 여러 대목을 제가 다 지적을 한 거예요. 미호천 준설공사를 10몇 년째 안 하고 있는 거. 네. 실제로 미호천은 63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을 안 했어요. 강이 논처럼 돼 있어요. 네. 거기가 시작이죠.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개발할 때 미호천 개발 사업이 잡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시민단체 반대로 못해요. 네. 그게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가 그다음 미호강 옆에 다리 놓느라고 일부 댐 구간 그 볼을 헐었어요. 헐고 난데 물 넘을 때 전화 갔는데 공무원이 전화 받고 시청에 전화하세요. 소방공무원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연락하고 경찰은 가라 했더니 궁평동 제1 지하차도로 갔다 그러고 네. 그것도 조작이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는 요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것만 다루고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미호강이 준설되고 정상화되지 못한 정상 하천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그것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네. 조목조목 대목대목 다 따져서 네.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 미호강 개발에 대해서 반대했던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환경단체까지 네. 다 반성할 부분이 있고 가장 마지막 아쉬운 대목은 네. 그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 설마라는 그런 생각 네. 이런 것들까지가 우리가 한번 쭉 A부터 Z까지 다 살펴보고 대목대목 고칠 것들은 다 고쳐야 우리가 이런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에는 좀 이념이나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정치색을 좀 빼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초적인 거죠. 아니 그게 정치가 왜 들어가냐고. 네네네. 물난리가 나면 뭐 정치색에 따라서 물에 침수되고 그러나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탓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조금 경각심을 잘 가져서 이러한 조금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약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표 안 나지만 저 사방댐 잘 만들어서 사고 안 났다고 해서 아 우리 저기 지자체 단체장이 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사고 안 나면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다. 근데 행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가 터져서 수습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날 만한 지역을 다 미리 막아서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면 이게 이멀징 이슈라 그래요. 떠오를 수 있는 이슈로 그냥 눌러놓고 있는 거 그게 실력인데 우리는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은 평가를 안 해요. 사고 터지면 수습 잘한 사람 보고 잘했다 그래. 사고 터져서 수습도 못하면 무능하다 그러고. 네. 제일 유능한 지도자, 제일 유능한 지자체 단체장은 사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요순 시대 때 누가 지나가면서 그 저기 혹시 임금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내가 그걸 왜 아냐고 알아서 뭐 하냐고 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정도로 나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번 기회에 안전재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유념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이제 개발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사고 안 나게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려면 숨겨진 저런 거 하나하나 좀 찾아내는 그런 악마는 뭐 디테일이 강하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 디테일한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